요즘 암호화폐 시장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시죠? 정말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텐데요.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다가도 이러다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싶고 마음이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세론자들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또 약세론자들의 경고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쪽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과감하게 돈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돈나무 원디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죠. 그녀는 최근에 하락이 진짜 바닥이라고 보고 오히려 암호화폐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남들이 겁먹고 던질 때 줍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인데요. 이분은 과거의 차트 패턴을 딱 보더니 이거 심상치 않다, 최대 80%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를 날렸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가 마구 쏟아지니까 우리는 더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먼저 강세론자들, 즉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기관입니다.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거대한 돈의 물결이 이제 막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강세론의 심장에는 공급 충격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말은 좀 어려워 보여도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시장에 새로 풀리는 비트코인 개수보다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사들이는 개수가 아주 훨씬 많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한정판 신발은 딱 100개 나왔는데 사겠다고 수만 명이 몰려드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걸 숫자로 보면 느낌이 확 올 겁니다. 2026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새로 채굴돼서 시장에 나올 비트코인의 총 가치가 약 15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로 예상돼요. 일단 이 숫자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올해 들어서 기관들이 ETF로 순수하게 사들인 비트코인 금액이 벌써 240억 달러를 훌쩍 넘었어요. 이건 뭐 수요가 공급을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압살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저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새로 나오는 비트코인 공급량이고 오른쪽이 ETF로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수요예요. 어때요? 저울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기울었죠? 이렇게 물건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만 줄을 서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같은 전문가는 아예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4년 주기는 이제 죽었다. 이제부터는 5년에서 10년짜리 기관주도 사이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4년마다 오는 반감기 때 개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가격을 올렸다 뺐다 하는 그런 짧은 사이클은 끝났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훨씬 길고 안정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관들이라고 해서 눈 감고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포트폴리오로 보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설명하는 이 표를 보면 기관들의 생각이 한눈에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세계로 들어오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대문 같은 역할. 이더리움은 그 안에서 금융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 인프라 역할. 그리고 솔라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기로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 역할. 이렇게 각각의 쓰임새를 정확히 보고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뿐인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카드 결제를 꽉 잡고 있는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솔라나 위에서 만들고 있어요. 왜 하필 솔라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수료는 거의 공짜에 가깝고 속도는 신용카드보다도 빠르거든요. 이건 기관들이 더 이상 암호화폐를 투기가 아니라 기술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경고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도대체 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건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은 뭔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들입니다. 갑자기 가격이 확 빠지면서 빚내서 투자한 물량들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연쇄청산 문제도 있고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안전한 엔화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또 MSCI 같은 세계적인 주가 지수에서 비중을 조정하면 기관들이 기계적으로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 노동시장 지표까지 한마디로 사방에 걱정거리가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터 브렌트 같은 약세론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과거에 안 좋았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이상이 날 수도 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경고를 듣고 무작정 패닉에 빠져서 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요. 아, 이런 시나리오도 있구나. 만약 진짜 이렇게 되면 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리스크를 미리 안다는 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이제 뜨거운 강세론과 차가운 약세론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4년마다 오는 반감기랑 개인 투자자들의 나만 뒤처지면 안 돼 하는 포모 심리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4년짜리 롤러코스터 사이클의 시대가 저물고 ETF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기관들이 꾸준하게 자산을 쌓아가는 훨씬 길고 거대한 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어쩌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나 UBS 같은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초거대 금융회사들이 아직 일반 고객들한테는 비트코인 ETF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굴리는 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이 거대한 자금의 수도꼭지가 열리는 순간 지금 들어온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금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의 4년 주기는 정말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기관이라는 파도 때문에 잠시 뒤로 밀려나 있는 것뿐일까요?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와 눈앞의 단기적인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의 미래에 더 우계를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